겨울이 시작됐다는 걸 나는 골목에서 먼저 느꼈다. 눈은 오지 않았지만 바람은 숨을 훔쳐갔다. 밤이 되면 골목은 사람보다 기억이 많아졌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포장마차가 있었다. 나는 매일 그 앞에 서 있었다. 붕어빵을 굽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길었다. 손끝은 늘 얼어 있었고 발바닥은 감각이 없었다. 그래도 불을 끄지 않았다. 오늘도 약값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붕어빵 틀 위로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 김을 보고 있으면 숨을 쉬는 기분이 들었다. 잠깐 살아있다가 곧 사라지는 숨. 나는 그 김을 보며 하루를 버텼다.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오늘의 목표를 정했다. 50개. 50개면 병원비가 된다. 숫자를 세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 휴대폰은 늘 무음이었다. 울리면 좋은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전화보다 불판을 먼저 봤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밤이었다. 적어도 그 아이를 보기 전까지는 고개를 들었을 때 누군가 서 있었다. 골목 끝 가로등 바로 아래였다. 아이 하나가 나를 보고 있었다. 붕어빵을 보지 않았다. 가격표도 보지 않았다. 그냥 나를 보고 있었다. 너무 오래, 너무 조용히. 처음엔 손님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더 크게 소리를 냈다. 따뜻한 붕어빵 있어요. 보통은 그 말에 사람들이 반응했다. 다가오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하지만 그 아이는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언제부터 저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의 눈은 너무 차분했다. 8살쯤 되어 보였지만 아이의 눈은 아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는 눈. 그 눈이 나를 훑고 있었다. 누나. 아이는 나를 그렇게 불렀다. 처음 듣는 호칭인데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붕어빵을 집었다. 아이가 돈을 꺼내기도 전에 봉지에 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내가 많이 지쳐 있었다는 걸. 아이에게 봉지를 건네며 손이 스쳤다. 너무 차가웠다. 놀랄 정도로 차가웠다. 겨울이라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했다. 아이는 바로 먹지 않았다. 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마취 용기를 확인하듯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입을 베었다. 뜨거웠는지 잠시 멈췄다. 다시 씹었다. 그때 아이의 눈이 커졌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적어도 이 아이는 지금 따뜻하다는 생각.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붕어빵을 다 먹었다. 고개를 한번 숙이고 천천히 돌아섰다. 나는 아이가 골목 끝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봤다. 그날 장사는 잘 되지 않았다. 손님보다의 생각이 더 많았다. 왜 저 아이는 나를 그렇게 봤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지 못했다. 이야 눈이 계속 떠올랐다. 그 눈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이었다. 다음 날도 나는 골목으로 나갔다. 어제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다. 불을 켜고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상대로였다. 그 아이는 다시 나타났다. 다음 날도 바람은 차가웠다. 나는 불을 켜고 반죽을 부었다. 김이 올라오자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아이였다.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거리. 가로등 아래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모른 척을 했다. 불판만 보며 붕어빵을 뒤집었다. 하지만 시선이 느껴졌다. 등 뒤에서 누군가 숨을 쉬는 느낌. 잠시 후 아이가 다가왔다.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이. 어제도 여기 있었죠. 나는 놀라지 않은 척했다. 매일 있어. 대답은 짧았지만 아이의 눈이 흔들렸다. 마치 확인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구겨진 지폐. 나는 가격을 말하지 않았다. 그냥 붕어빵을 담았다. 아이는 이번엔 바로 먹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크게 베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는 배가 고픈 게 아니다. 뭔가를 채우러 온 것이다. 나는 그게 뭔지 몰랐다. 아이는 먹다 말고 나를 봤다. 누나는 혼자 살아요? 그 질문에 손이 멈췄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아이는 잠시 망설였다. 혼자 있는 얼굴이라서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아이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랐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다. 사람 얼굴에 그런 게 보여?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도 혼자 같아요. 그 말 뒤 아이는 더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다. 붕어빵이 타는 냄새가 났다. 나는 급히 불을 줄였다. 그날 이후 아이는 조금씩 변했다. 말을 조금 더 했다. 하지만 질문은 늘 날카로웠다. 누나는 왜 여기 있어요? 누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누나는 엄마예요. 그 질문에 나는 웃었다. 아니. 짧게 대답했다. 그런데 아이는 웃지 않았다.
그런데 엄마 같아요. 그 말이 가슴을 눌렀다. 나는 대화를 끊고 붕어빵을 더 구웠다. 어느 날부터 골목 끝에 차가 서 있었다. 검은 차였다. 유리가 짙어서 하는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동네엔 차가 자주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있었다. 그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차는 불을 끄고 서 있었다. 나는 괜히 불안해졌다. 민준도 그 차를 봤다. 저 최호재도 있었어요. 나는 괜히 웃었다. 우연이겠지. 하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날 밤 민주는 늦었다. 늘 오던 시간 오지 않았다. 나는 시계를 봤다. 다시 골목을 봤다. 검은 차는 여전히 있었다. 가슴이 조금 빨리 뛰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 생각을 스스로 지웠다. 괜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때 민준이 나타났다. 숨이 조금 가빴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오늘 늦었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빤히 봤다. 그 눈빛이 어제보다 더 깊었다. 누나. 아이는 갑자기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저씨가 나를 봤어요. 등골이선을 해줬다. 어떤 아저씨? 민주는 골목 끝을 가리켰다. 검은 차. 차 안에서 계속 봤어요. 그 순간 모든 개 하나로 이어졌다. 검은 차, 민준의 시선, 나를 보는 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주는 다시 물었다. 누나, 저 아저씨 알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민주는 믿지 않았다. 아저씨, 눈이 누나랑 비슷해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나는 처음으로 이 골목이 무섭다고 느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잠들지 못했다. 검은 차가 창밖에 있는 것 같았다. 눈을 감아도 아이의 말이 들렸다. 아저씨, 눈이 누나랑 비슷해요. 다음 날 단속 공지가 붙었다. 작은 종이었다. 하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불법 노점 단속 예정. 날짜는 바로 내일이었다. 나는 종이를 떼어 들고 한참을 봤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지금일까? 왜 이 타이밍일까? 그날 밤 민주는 오지 않았다. 검은 차만 골목 끝에 서 있었다. 아침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눈을 뜨자마자 불안이 먼저 왔다. 어제 붙은 단속 공지. 그 종이가 머릿속에 붙어 있었다. 나는 포장마차로 나갔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혹시 미리 정리하면 괜찮을까 싶어서 불을 켜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골목은 아직 조용했다. 그때 검은 차가 보였다. 어제와 같은 자리, 어제와 같은 각도.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모른 척했다. 고개를 숙이고 붕어빵 틀을 닦았다. 손이 자꾸 떨렸다. 그때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구두 소리, 무거운 발걸음. 고개를 들자 주황색 조끼가 보였다. 구청 단속반.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단속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차분했다. 차분해서도 무서웠다. 잠깐만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오늘은 안 됩니다. 이미 공지했습니다.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다. 뒤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다. 짐칸이 덜컹거렸다. 나는 붕어빵 틀을 붙잡았다. 이건 제 전부예요. 내 마른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단속반은 눈을 피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그 말에 누군가 한숨을 쉬었다. 저희도 그래요. 그때 민준이 나타났다. 가방을 맨 채골목 끝에 서 있었다. 아이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누나.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졌다. 여기 오지 마. 나는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민주는 다가왔다. 아저씨들이 왜 그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용역이 들어왔다. 덩치 큰 남자들. 눈빛이 차가웠다. 비켜요. 한 사람이 붕어빵 틀을 잡았다. 나는 그 손을 붙잡았다. 예발, 다칠 수 있어요. 그 말과 함께 내 손이 밀렸다. 몸이 뒤로 쏠렸다. 발이 미끄러졌다. 차가운 물이 등에 닿았다. 진흙탕이었다. 숨이 멎는 느낌. 귀에서 웅궁 소리가 났다.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철컹. 붕어빵 틀이 트럭 바닥에 던져졌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쨍 하는 소리. 틀이 깨졌다. 두 동강이 났다. 나는 그걸 봤다. 내 하루가, 내 겨울이, 내 삶이 산산이 부서지는 걸. 안 돼! 목이 갈라졌다. 나는 기어가듯 다가갔다. 깨진 틀을 주워 안았다. 손이 베었다. 피가 묻어났다. 아프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민준이 울고 있었다. 누나. 아이의 울음이 칼처럼 꽂혔다. 그때 검은 차문이 열렸다. 천천히, 너무 천천히. 남자가 내렸다. 코트 차림, 고급 신발. 이 골목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남자는 나를 봤다. 정확히 나만 봤다. 그 눈빛에 몸이 굳었다. 어디선가 본 눈? 민준이 말한 그 눈이었다.
남자는 앞으로 걸어왔다. 단속반이 멈췄다. 용역도 움직이지 않았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멈추세요. 낮은 목소리. 하지만 명령이었다. 이 철거 누가 지시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다시 말했다. 지금 누가 책임자죠? 그제야구청 직원이 나섰다. 규정에 따른 말이 끝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중단하세요. 남자는 차갑게 말했다. 그 말에 모두 멈췄다. 나는 진흙탕에 앉은 채그를 올려다봤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잠깐! 아주 잠깐! 그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이 사람은 단속을 막으러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러 온 것이다. 남자는 내 앞에 섰다. 진흙탕 위였다. 그의 신발이 을게 젖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시선은 오직 나였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그 말에 숨이 멎었다. 나를 걱정하는 목소리.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남자는 내 손을 봤다. 피가 묻어 있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병원부터 가야 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다. 괜찮아요. 나는 겨우 말했다. 이건 제 일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짧은 말? 하지만 부정은 분명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이 장비들 전부 내려놓으세요. 명령이었다. 단속반은 움직이지 못했다. 용역도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민준이 말했다.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남자의 시선이 민준에게 갔다. 그 눈이 잠시 흔들렸다. 나는 말이 끊겼다. 그는 쉽게 말하지 못했다. 이 아이는 왜 울고 있죠? 민준이 대답했다. 누나가 아파서요. 그 말에 남자의 숨이 바뀌었다. 길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는 다시 나를 봤다. 이 아이와의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손님이에요. 거짓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다. 남자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눈이 말하고 있었다. 그는 내 얼굴을 유심히 봤다. 마치 무언가를 대조하듯. 모자를 벗어 주시겠습니까? 그 말의 주변이 조용해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탁입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거부되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잡았다. 천천히 벗었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를 스쳤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렸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눈이 확실히 흔들렸다. 그는 한 발짝 다가왔다. 너무 가까웠다. 이름이... 그는 말을 멈췄다. 다시 입을 열었다. 이름이 뭐죠? 수아예요. 내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남자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다. 어머니 성함은? 그 질문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왜 그걸 묻는지 알 수 없었다. 이정민이에요? 말이 공기 속에 멈췄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진흙탕 위였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누나! 그 작은 손이 현실을 붙잡아 주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그대로 보였다.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은 절박했다.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은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그리고 나 역시 넘어가고 있다는 걸. 그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망에 속 바라보고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 손을 보았다. 그 손은 수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던 손이었다. 그런 손이 지금은 불안에 젖어 있었다. 차가 신호에 멈췄다. 그 순간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천천히 흘러나왔다. 마치 오래 묻어 둔 상처처럼. 젊었을 땐 사랑이 전부라고 믿었죠. 그는 젊은 나를 떠올렸다. 가난했지만 자존심은 강했던 시절. 돈보다 사람을 믿던 시절. 그때 그는 한 여자를 만났다. 꽃집에 서 일하던 여자. 손에는 흙이 묻어 있던 여자. 그 여자가 웃으면 세상이 환해졌다. 그는 그 여자를 사랑했다. 가문은 반대했다. 집안은 허락하지 않았다. 사랑으로 밥이 나오냐. 그 말이 그의 귀를 찔렀다. 그는 싸웠다. 아버지와 형제들과 세상과. 결국 결혼했다. 사랑이면 다 견딜 수 있을 줄 알았다.
그게 가장 큰 오만이었다. 결혼 후 그는 점점 바빠졌다. 회사, 가문, 권력. 아내는 혼자가 되었다. 저택 안에서 투명한 존재처럼 살았다. 그는 그걸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다. 조금만 기다려. 그 말만 반복했다. 아내는 기다렸다. 하루를, 한 달을, 몇 년을. 그 사이 아이를 임신했다.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기뻤다. 하지만 지켜주지는 못했다. 아버지는 그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식탁에서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아내를 조금씩 죽였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없었다. 아이만 남겨두고 사라졌다. 그날 그는 분노했다. 사랑을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아내는 도망친 것이었다. 살기 위해. 그는 찾지 않았다. 아니, 찾을 수 없었다. 자존심이 막았다. 시간이 흘렀다. 그는 회장이 되었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딸은 잃었다. 첫째 딸은 그의 오만 때문에 죽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겼고 아이를 지키다 세상을 떠났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리고 손자만 남았다. 그 손자가 밥을 먹지 않았다. 웃지 않았다.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 아이를 어떻게 두고 할 수 없었다. 그때 붕어빵이 나타났다. 그리고 너였다. 그는 말을 멈췄다. 차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이건 시작이었다. 차는 병원 앞에 섰다. 그는 시동을 끄지 않았다.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바빠졌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일에 도망쳤습니다. 아내의 빈자리에서, 딸의 눈빛에서. 그는 회사의 모든 시간을 쏟았다. 실적이 쌓였다. 권력이 커졌다. 그만큼 집은 차가워졌다. 딸은 아버지를 멀리했다. 그걸 그는 성장이라 착각했다. 어느 날 딸이 남자를 데려왔다. 평범한 청년이었다. 손에 굳은 살이 있던 아이였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을 보았다. 과거의 자신을. 하지만 그는 부정했다. 당장 헤어져. 그 말이 칼처럼 떨어졌다. 딸은 울었다. 그는 울음을 보지 않았다. 그 청년을 불렀다. 그리고 돈을 내밀었다. 사라져.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사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말에 그는 분노했다. 권력을 사용했다. 청년은 일자리를 잃었다. 집을 잃었다. 딸은 점점 말라갔다. 그리고 임신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얼어붙었다. 지워라. 딸은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내 삶이에요. 그는 돌아서지 않았다. 결국 딸은 혼자였다. 출산 날 합병증이 왔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이미 늦었다. 딸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빠.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다. 그날 그는 딸을 잃었다. 그리고 손자를 얻었다. 손자는 울지 않았다. 젖도 먹지 않았다. 의사는 말했다. 마음이 굶고 있습니다. 그는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 최고의 의사, 최고의 환경. 하지만 아이의 눈은 비어 있었다. 밤마다 그는 사진을 봤다. 아내의 사진, 딸의 사진, 그리고 후회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그때 손자가 말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말에 그는 무너졌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겨울 붕어빵을 먹기 시작했다. 손자는 처음으로 웃었다. 그 미소가 그를 끌어냈다. 그 골목으로. 그리고 너에게로. 그는 말을 멈췄다. 나는 너를 잃을 뻔했어. 차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에 그는 결심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그 말은 다짐이었다. 그리고 속죄였다. 병원 복도는 유난히 길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앞서 걷고 있었다. 나는 조금 뒤에서 따라갔다.
그 사이가 이상하게 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무언가 가까워질 것 같았다. 의사는 짧게 설명했다. 결과는 조금 걸립니다. 그 말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체열실로 들어갔다. 바늘이 피부를 찔렀다. 따끔한 통증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피가 튜브에 차올랐다. 그는 내 손을 보지 않았다. 차마 볼 수 없는 얼굴이었다. 체열이 끝났다. 나는 거지를 꾹 눌렀다. 그는 그 모습을 조용히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아이 울음 의사 목소리 카트 소리. 모두 다른 세상의 소리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시계 초침 유난히 느렸다. 그는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였다. 마치기도 하는 사람처럼. 나는 벽을 바라봤다. 하얀 벽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 공백이 마음을 더 불안하게 했다. 잠시 후 민준이 도착했다. 보호자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누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다. 나는 웃으려 했다. 잘 되지 않았다. 민준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우리 둘을 번갈아 봤다. 검사하면 끝나요? 아이의 질문은 단순했다. 하지만 답은 단순하지 않았다. 응. 나는 짧게 말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민준을 봤다. 민준은 그를 똑바로 봤다. 아이답지 않게 침착한 눈이었다. 아저씨. 민준 입을 열었다. 누나 울지 마세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보일까봐. 민준은 계속 말했다. 아저씨도 울지 마세요.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민준은 작게 웃었다. 어른들이 울면 아이도 무서워요. 그 말에 그는 눈을 감았다.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처음으로 말했다. 미안하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나에겐지 민준에겐지 이미 떠난 사람들에겐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괜찮아요. 아이의 용서는 너무 쉬웠다. 그래서 더 아팠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왔다. 우리 이름을 불렀다. 심장이 귀까지 올라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가 굳은 듯했다. 나는 그의 소매를 잡았다. 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 앞에 섰다. 문 하나가 모든 걸 갈라놓을 것 같았다. 손잡이를 잡은 순간 민준이 말했다. 누나. 나는 뒤돌아봤다. 어떤 결과여도 누나는 누나예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문이 열렸다. 의사는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얇은 종이 한 장. 그게의 모든 시간을 판단할 거였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봉투를 받지 못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처음 봤다. 권력도 돈도 쓸 수 없는 순간. 제가 볼게요. 내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봉투를 열었다. 종이를 꺼냈다.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의미가 바로 오지 않았다. 한 줄, 그리고 숫자. 99.99%. 그 숫자가 눈에 박혔다. 나는 다시 읽었다. 또 읽었다. 그제야 숨이 멎었다. 일치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가 무너졌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참고 참다가 무너진 울음.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잊은 듯했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이 기쁨이 두려움이 함께 왔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다였다. 하지만 그 말 안에 모든 게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등을 두드렸다. 울어도 돼요. 그 말에 그는 더 울었다. 민준이 다가왔다. 아이의 손이 그의 무릎에 닿았다. 아저씨. 민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이제 가족이죠? 그는 아이를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짧은 대답. 하지만 처음이었다. 민주는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의 목도가 밝아졌다. 그는 나를 봤다. 수아야. 이름을 처음 불렀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울렸다. 내 딸.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아빠. 그 말은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꽉. 놓치지 않겠다는 힘이었다. 그날 병원을 나설 때 하늘이 맑았다. 겨울인데도 햇빛이 따뜻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달랐다. 무거웠던 것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는 멈춰 섰다. 약속하자. 나는 그를 봤다.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 그 말은 선언이었다. 민준이 손을 들었다. 저도요. 우리는 셋이서 웃었다. 어색했지만 진짜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잠들었다. 악몽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다. 단속 관련 조치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밖을 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붕어빵 틀을 다시 만들자. 나는 웃었다. 이번엔 같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다. 어제와 같은 집. 하지만 공기는 달랐다. 나는 부엌에 섰다. 손에 밀가루를 묻혔다. 반죽을 천천히 섞었다. 기억이 손끝으로 올라왔다. 골목의 냄새, 겨울의 김. 그때 문이 열렸다. 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양복 대신 니트 차림? 낯설었다. 잠은 잘 잤니? 그 말에 잠시 멈췄다. 아빠라는 단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네, 짧게 대답했다. 그는 웃었다.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민준이 뒤에서 튀어나왔다. 이모. 그 부름에 나는 웃었다. 배고파요. 나는 불을 켰다. 붕어빵 틀을 올렸다. 새로 만든 깨끗한 틀.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와. 그는 말없이 그 모습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에 무언가가 있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다짐. 그날 그는 밖으로 나갔다. 차에 타지 않았다. 걸어서 골목을 돌았다. 사람들을 봤다. 가게를 봤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며칠 뒤에 회실이 열렸다. 큰 테이블, 많은 사람. 그는 서 있었다. 고개를 숙였다. 사과하겠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멈췄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짧은 말. 하지만 무거웠다. 그는 이름을 말했다. 내 이름을? 그리고 골목의 이름을? 노점 단속으로 상처 입은 분들께 사과합니다. 카메라가 움직였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다. 이름은 은혜. 그가 그 이름을 말할 때 나는 할머니를 떠올렸다. 며칠 후 재단이 시작됐다. 작은 가게들, 작은 사람들. 도움이 닿기 시작했다. 나는 학교에 갔다. 오래 미뤘던 등록을 했다. 교정은 봄 냄새가 났다. 사람들 사이에서 숨이 쉬어졌다. 민주는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다. 붕어빵을 그렸다. 세계를 그렸다. 이건 이모. 이건 할아버지. 이건 나. 그림은 삐뚤었다. 하지만 완벽했다. 어느 저녁 우리는 골목에 섰다. 예전 자리. 그는 말없이 서 있었다. 나는 불을 켰다. 김이 다시 올랐다. 사람들이 모였다. 냄새가 퍼졌다. 붕어빵이에요. 내 목소리는 예전보다 단단했다. 그는 옆에 섰다. 앞치마를 둘렀다. 이렇게 하는 건가? 서툴렀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민주는 동전을 받았다. 줄 서세요. 사람들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 겨울은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걸었다. 셋이 찍은 사진. 벽이 따뜻해졌다. 나는 창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몇 해가 흘렀다.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다. 골목도 조금 달라졌다. 하지만 겨울 냄새는 여전했다. 나는 앞치마를 둘렀다. 예전보다 조금 단정했다. 손에는 익숙한 반죽 그릇. 불판 위로 김이 올랐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았다. 붕어빵은 천천히 익어갔다. 사장님, 누군가 불렀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나는 웃었다. 습관이에요. 가게 앞에는 작은 간판이 있었다. 은혜 붕어빵.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자연스럽게 불렀다. 줄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기다리며 서로 말을 섞었다. 이 골목은 그렇게 조금 달라졌다. 저쪽에서 아이 하나가 달려왔다. 이제는 키가 많이 컸다. 이모. 나는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었다. 교복 차림. 볼은 건강해 보였다. 오늘은 내가 도울게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전은 떨어뜨리지 마. 민준은 웃었다. 이제 난 떨어뜨려요. 그 뒤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머리엔 개 조금 늘었다. 하지만 표정은 부드러웠다. 오늘은 추운 날이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낯설지 않았다. 그러게요. 나는 붕어빵을 뒤집었다. 그는 가만히 사람들을 봤다. 아이들, 어른들, 노인들. 모두 따뜻한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골목이 참 좋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 잠시 후 한 노인이 다가왔다. 손이 조금 떨렸다. 하나만 될까요? 나는 봉투를 내밀었다. 2개 드세요. 노인은 놀랐다. 아니, 나는 웃었다. 괜찮아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에 그 가고개를 숙였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 알 것 같았다. 해가 기울었다. 골목에 불이 켜졌다. 김은 더 진해졌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갔다. 나는 불을 껐다. 민준이 물었다. 이모, 이제 안 힘들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힘들어. 민준은 놀랐다. 근데 괜찮아.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니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용히 우리를 봤다. 그게 전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 눈이 내렸다. 첫눈이었다. 민준이 손을 내밀었다. 이모 눈이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그도 우리 옆에 섰다. 셋이 같이 하늘을 봤다. 눈은 조용히 내렸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붕어빵은 그저 붕어빵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겨울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고, 미안함이 있었고, 용서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있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내일 도불을 켤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다시 따뜻해질 것이다.